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제 7월도 벌써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월에 예고됐던 악재들은 대부분 지나갔고 거의 마지막 악재성 이슈로 꼽혔던 그레이스케일 락업 해제 이슈도 큰 충격 없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주요 일정으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낮 12시로 예정된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의 맞짱 토론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요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거의 양치기 소년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어서 이번 맞짱 토론에서 머스크 말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게 될런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이번에도 하향 조정되면서 채굴자들을 웃게 만들었고 동시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CBDC에 대한 각국 정부, 중앙은행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놓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말을 거치면서 트위터에서 꽤나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로드롤러가 시원하게 박살내고 있는 장비들 딱 봐도 비트코인 채굴기입니다. 모두 1000대가 넘는 채굴기들이 한방에 박살이 난 건데 이 장비들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북부에 위치한 도시 미리라는 곳에 있는 채굴장 6곳에서 압수된 거라고 합니다. 1069대, 시가로 따지면 14억 원이 넘는 규모의 채굴 장비들이 이렇게 폐기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비트코인을 탄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는데 사실 채굴자들이 무려 22억 원어치가 넘는 전기를 훔쳐 쓰다가 적발된 겁니다. 적발된 채굴자 6명은 벌금 218만 원을 내고 징역 8개월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채굴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트코인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에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소식입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이렇게 불법 채굴자들이 불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정상적인 채굴자들은 요즘 환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자체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이번에 또다시 난이도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4.81%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비트코인 역사상 4번 연속 난이도가 내려간 것은 2021년도 이후에 유일한 사례입니다.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8차례 하락한 적이 있었고 2018년도에도 3번 연속 채굴 난이도가 하향 조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굴 난이도가 자체적으로 하향된 것은 중국의 채굴자 탄압으로 인해서 채굴자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적어지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 조절을 통해 난이도가 내려간 것이고 이를 통해 공급량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채굴이 쉬워지면서 채굴자들의 수익 역시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채굴자들은 공급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채굴된 비트코인을 지금의 저가에 내다 팔지 않고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으로 조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의 여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선물 숏 포지션이 25% 감소했다. 이게 과연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롱숏 포지션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도 다시 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아직 이걸 추세 전환이나 그 가능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현재 롱숏 포지션 차트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비중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1일에는 많은 크립토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의 맞짱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됐다가 공식적인 행사가 되어버린 이 두 사람의 토론 과정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헛소리 수준의 장난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기업가답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또 새로운 소식을 말한다면 시장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재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머스크는 채굴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50% 이상이 쓰이면 결제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미 50%가 넘었다는 조사 결과, 이 통계 수치가 나온 상태입니다. 잭도시는 이런 부분을 질문으로 던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의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월 26일 오후로 예정돼 있어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재개 이슈를 실적 발표 직전에 공식화하면서 실적 발표에 더 큰 관심을 불러모을 가능성 충분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전망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예측인 만큼 당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머스크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 환경을 다르게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특정 관심 분야에만 집중하면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머스크가 자신의 최근의 최대 관심사인 도지코인 등 밈코인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떠들어댄다면 세기의 맞짱 토론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상당히 무색해질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충분히 호재성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부디 긍정적인 외부 충격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입에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도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요즘 머스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전 같은 약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주말 동안에도 도지코인을 팔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순간적인 시세 상승을 일으키긴 했지만 큰 약발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도찌가 비치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다시 도찌 띄우기에 나서긴 했지만 이 역시 도찌 시세가 일정 부분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다지 시장에 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과거 이른바 머스크의 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를 놓고 이런저런 관심과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CBDC 발행 이슈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졌듯이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가장 큰 경쟁자를 비트코인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탄압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각국 정부들 역시 CBDC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너도 나도 CBDC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발권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영향권에 있던 화폐가 민간의 영역으로 탈중앙화되는 것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단점인 변동성을 없앤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그런 위기감은 이제 위협 수준이 됐고 민간 시장의 영향력에 가장 민감한 중국 정부부터 억압과 규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암호화폐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다소 상식과 거리가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흔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탈중앙화입니다. 중앙화된 화폐 권력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CBDC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처럼 가장 중앙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거래 내용은 추적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CBDC를 사용하면 어디서 내가 뭘 했는지 추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화에 대한 더 큰 반발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빅브라더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실 금융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BDC의 등장으로 은행 예금이 줄어들게 되면
금융시장은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이 감소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렇게 대출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DC가 등장하면 암호화폐가 없어질 것이라는 제롬 파월의 발언이 다소 바보 같다 이런 평을 받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제롬 파월 역시 충분히 알만한 사람인데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한마디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라 자산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토큰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 대체 토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토큰들이 상품으로서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그 자체라기보다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상품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 자산과 통화, 상품과 통화 여러모로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수선하지만 하루하루 계속해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